날씨가 흐리며 비가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곤 하는데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언가 마음을 툭툭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성에 적기 딱 좋은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을 한 폭의 캔버스에 그려낸 화가들의 그림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비가 내리는 풍경. 마치 고양이가 발톱으로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오베르쉬르 우아즈의 들판에 세차게 퍼붓는 장대비가 인상적인 그림인데요. 유럽 미술의 경우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이전까지는 비 오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비가 막 그쳐서 먹구름이 물러가고 무지개가 떠오르거나 밝아지는 순간을 그린 작품들이 간혹 있었을 뿐이죠. 이는 고전주의 전통과도 이어지는데요. 조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빛이 잘 드는 것이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풍경 화가들은 이에 반발해 폭풍을 소재로 삼기도 했는데요. 고흐의 그림처럼 빗줄기가 드러나는 그림은 없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표현한 것처럼 찍찍 그린 작대기처럼 거칠게 빗줄기를 표현한 것은 더더욱 생소하기만 한데요. 고흐가 일본의 대중회화인 우키요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키요의 목판화 중에서도 장대비를 사선으로 그려놓은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오하시 다리의 소나기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고흐는 오하시 다리의 소나기 그림에 반한 나머지 이를 묘사한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강한 빗줄기 묘사는 그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만의 화풍으로 새롭고 대담하게 묘사해낸 고흐의 그림이 꼭 오늘의 날씨와 닮았네요. 겸재정선의 모으귀주. 겸재정선의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뭐니 해도 국보 216호인 인왕제색도일 것입니다.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실은 그림이죠. 정선은 중국 관념산수의 답습이 아닌 중국 화본을 바탕으로 실제 산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우귀주라는 그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모우는 저물모, 비우자로 저녁 무렵에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귀주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림에서 한 사내는 저녁 무렵 집들이 있는 곳을 향해 노를 젓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 물안개가 피어오른 산자락 풍경과 잔잔한 물결을 보면 오늘같이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니었을까요? 귀스타브 카유보트의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 앞서 고흐의 그림처럼 빗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흐린 하늘의 풍경, 도로에 빗물이 고여있는 듯 처리된 색감과 번져있는 가로등의 그림자가 비 오는 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구스타브 카유보트는 19세기 말 파리 도시 풍경을 자주 그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좁고 복잡한 중세의 길이 아닌 5층 건물들과 미끈한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질척거리는 흙길이었다면 비 오는 날의 산책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도시적 풍경을 그려낸 카유보트의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은 서정적인 풍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시점이나 기법으로 인해 더 유명한 것인데요.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는 남녀의 시선을 보세요. 한쪽을 쳐다보듯 거리를 구경하는 주체인 동시에 풍경의 일부로 관람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한 카유보트는 이 그림에서 사진의 기법을 활용해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1977년 제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할 당시엔 과도한 대각선 구도와 과장된 원근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넓은 앵글로 파노라마적인 전경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스냅샷 기법을 활용해 주요 인물을 오른쪽에 배치해 확대하고 원경은 아웃포커싱 된 것처럼 초점을 흐린 것도 보입니다.